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최종 시험인 수능만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만 해도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안감의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6평 성적이나 9평 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9평 성적이나 6평 성적이 잘 나온다, 못 나온다,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평이나 9평 성적이 잘 나온 친구들은요, 이 자만해지기가 쉽거든요. 자만해지기가 쉽고요. 또 그대로이거나 하락한 친구들은 멘탈이 이제 침체되기가 쉬워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제자들,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도 늘 얘기를 하지만 6평 성적이나 9평 성적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게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평정심을 유지하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 합니다. 사실은 점수가 잘 나왔을 때 자만하고 공부를 안 하거나 점수가 그대로이거나 하락이라고 해서 침체돼서 공부를 못하거나 하는 경우라면 둘 다 6평과 9평을 못 본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6평과 9평은 과정이거든요. 과정, 결과가 아니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공부를 이 시험들 이후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평과 9평 수능 성적은 독립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요 지수함수식으로 되게 안 오르다가 마지막에 확 오르거나 올라갔다가 내려가다가 다시 확 오르거나 이런 삼차함수 유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유형의 공통점은 마지막에 폭발적인 성적 상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봐온 바로는 뭐 6평, 9평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도 9월달, 10월달에 열심히 해서 1, 2등급 찍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알고 있는 9평 이후에는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저는 확실하게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전할 수 있는 역전을 하는 사람들의 전략 전술과 그에 따른 국어공부 계획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잘 따라와 주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일단은 멘탈 게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멘탈 게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지금 제일 많이 하고 계신 생각이 아마 가능성을 점쳐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될까? 이렇게 해서 점수가 오를까? 하는 것이 확률이 높은데요. 제가 이제 단언컨대 역전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성적이 오르는 사람들은요, 절대 계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된다라는 선택지밖에 없거든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률이 어떻든지 간에, 일반적인 확률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될까 안 될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나는 무조건 해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멘탈 게임을 잡으시고요. 정말 하고 싶다면 가능성을 점칠 필요가 없겠죠. 무작정 해야 되겠죠. 명심해 주시고,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대부분이 원하는 점수나 등급을 얻지 못한 상태일 것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직 전투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왕을 잡지 못한 상태이겠죠. 네,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1, 2등급을 받을 수 있겠냐,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면, 왕을 잡지 못할 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바로 적의 유능한 장수를 없애는 겁니다. 왕을 잡기는 어렵지만 왕은 저기 본진 구석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왕을 잡기는 어렵지만 이 적군의 유능한 장수들은요 비교적 사냥이 아니라 예, 전투를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우리에게 비유를 해보자면 수능 국어에 있어서 적의 유능한 장수가 뭐냐? 여러분 문학입니다. 문학. 어떤 친구들한테는 독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문학이 잡기가 더 쉬워요. 그리고 언매나 화작입니다. 언매나 화작입니다. 요거를 잡아야 돼요. 요걸 먼저 잡아야 돼. 이게 적의 유능한 장수입니다. 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독서이거나 아니면 독서에 있는 3점 보기 문제, 킬러 문제들 이런 게 이제 왕입니다. 우리가 독서를 열심히 공부하면서 예, 문학이랑 언매랑 화작은 뒤로 자꾸 미룹니다. 그리고 독서에 이제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독서 점수는 그렇게 오르지 않거든요. 마지막에 가파르게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전략은 인문 철학 지문이 나왔다 했을 때 인문 철학 지문은 정답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좋고요. 과학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두 문제 정도, 맨 처음에 두 문제 정도, 그럼 이제 반타작 정도 하는 거거든요. 혹은 뭐 조금 더 공부가 된 친구들이라면 보기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사회 지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굳이 뭐 보기 문제라든지 안 되는 걸 하려고 하기보다 할 수 있는 걸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죠. 특히 과학기술 중에서 출제 확률이 높은 게 기술입니다. 기술. 왜냐면 과학 같은 경우는 또 이과 친구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보통은 기술 지문을 좀 내려고 하는 게 요즘 추세예요. 그래서 기술 지문을 좀 집중적으로 연마를 하시고요. 또 이제 인문 지문은 우리가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인문 지문 대비를 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회 지문 같은 경우는 뭐 정통 경제하고 그 다음에 법 지문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에선 그래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거예요.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 작품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연계가 안 되더라도 내가 문학만큼은 다 맞출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언매나 화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언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언어에서 장지문 어려워하시잖아요. 장지문을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실하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학습 시간을 할애를 하셔야 되고, 매체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셔야 되고, 화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작을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매체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화작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실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적의 유능한 장수를 먼저 잡아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얻을 수 있는 점수를 얻어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전략을 좀 곁들여서 조금 더 강조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보통 지금 시험을 치실 때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냐면, 자신이 없는 독서 영역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겠다고 대부분 세팅을 해놨을 거고요. 인강이나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문학이나 언매 화작에서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줄이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실수가 늘어나요. 이건 이따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간을 줄이면 실수가 늘어납니다. 문학이랑 언매 화작에서는 이런 경향성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 독서에서는 시간을 많이 투입하면 실수가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건 알 수가 없다거든요. 알 수가 없어. 보기 문제, 3점 보기 문제, 내가 킬러 문제 못 맞추고 연습을 못 했던 거를 실전에서 시간 몇 분 더 들인다고 풀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실전에서 이걸 하려고 하기보다 연습에서 여러분들이
요 포커싱을 맞춰서 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실전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 자체는 맞는데 문학이나 언매나 화작이나 최소 시간,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지 않는 최소 시간을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30분, 그 다음에 언매 화작에서 뭐 15분에서 18분 정도 정해놓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맥시멈으로 잡았을 때 48분 잡고 마킹 2분 정도 한다 치면 독서에 쓸 수 있는 시간 30분 정도겠죠. 요 30분 안에 모든 문제를 풀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커싱을 해서 충분히 대비를 했으니 인문만 다 맞추고 과학기술, 기술에 좀 더 집중해서 2개 정도 맞추고 사회지문 집중해서 2~3문제 정도 맞춰서 점수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2등급은 받아요. 못해도 3등급은 받아. 국어를 아무리 못해도 이건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전략을 가져가시고,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이제 졸속의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졸속의 전략, 졸속 행정 안 좋게 쓰이지만 손자병법에서는 긍정적으로 쓰입니다. 오히려 자신 없는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 없는 파트에 대해서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거는 얻어내라. 집중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과학기술이나 사회지문에서 반타작 정도만 하자. 네, 이게 이제 졸속의 전략이고, 그리고 이제 빨리빨리, 그러니까 독서를 30분 안에 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빨리빨리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존에 5분에서 10분 정도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하는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니까 졸속의 전략이라는 건 또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투에서는 시간을 많이 들였을 때 확실하게 뭔가 얻어낼 수가 없다면 차라리 빨리빨리 해서 끝내라는 거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오히려 자신 없는 독서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기존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5분에서 10분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줄여서 실수를 줄이는 게, 문학이나 언매나 화장에서 실수를 줄이는 게 훨씬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 있는 파트에 대해서는 전공법을 써야 되는데, 그 전공법이라는 게 뭐냐면 실수하지 않고 내가 평상시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문학이랑 언매랑 화장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만의 프로세스를 만들어 두라는 거죠. 네. 독서에 있어서도 인문이랑 기술 앞에 2문제, 사회 2~3문제 정도, 특히 이제 독서에서 뭐 글의 전개 방식이나 뭐 어휘 문제 있죠. 이런 거는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약간의 멘탈 게임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손자병법에 이제 형과 세의 전략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형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적과 나의 전력이거든요. 뭐 지피지기 백전백승 이런 것과도 연관되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그리고 수능을 볼 때, 뭐 공부를 할 때, 운동 경기를 볼 때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압도가 돼요. 그렇죠? 예. 당연한 거기는 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관찰해 본 결과, 수능 국어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수능 국어에서는 현재 상태의 그 사람이 몇 점이냐, 구평 성적이 몇 점이냐, 이런 것보다도 이 사람이 가진 가능성과 잠재력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세라고 하죠. 기세라는 건 바뀝니다. 형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고정되어 있는 거지만, 이 기세라는 건 현재에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수능 성적이라는 건 형과 세를 곱하는 거,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한다면 노력과 멘탈을 곱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 현재 아무리 실력이 좋아, 이렇다 하더라도 멘탈 게임이 0이면 이 곱셈이기 때문에 결과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조건 마지막에 내가 역전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004년 유로 축구입니다. 축구 대회에서 그리스가 최약체로 평가받았지만 강력한 우승 후보인 포르투갈을 물리치고, 그 당시에 여러분 뭐 축구 안 좋아해도 메시나 호날두 이름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 포르투갈에 호날두가 이제 있었거든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선수들 되게 많았는데 그걸 이기고
눈에 보이는 형을 이기고 그리스가 우승을 했고요.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역시도 쟁쟁한 우승 후보들을 물리치고 4강까지 진출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건 그 선수들이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이겨보겠다. 적의 허점을 파서 내가 한번 승리를 쟁취해 보겠다라는 멘탈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뭐 좌절을 하시거나 불안해하고 계시다면 과감하게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내가 이제 형은 모르겠지만 지금의 형은 모르겠지만 새해만큼은 기세만큼은 내가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자꾸 불안해지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랑 연관이 되는 건데요. 자꾸 상대를 의식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전쟁의 승패는 실수를 하지 않는가, 실수 여부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수능이라는 게 상대평가처럼 보이지만 절대평가입니다. 무슨 소리냐? 영어뿐만 아니라 국어도 절대평가거든요. 축구도 절대평가예요. 무슨 소리냐? 격투기도 절대평가입니다. 왜냐? 사실 실수를 하지 않으면 돼. 이 실력이 비등비등해요. 노력도 비등비등해요. 하는 교재나 이런 수업도 비등비등해요. 그렇다면 남은 차이점은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거든요. 사실은 실수를 하면 져요. 실수하면 진다고. 근데 실수를 안 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우리 실수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미스테이크잖아요. 맞죠? 예. 미스테이크라는 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테이크, 얻어낼 수 있는 걸 놓치는 게 실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맞는 말이죠. 그쵸? 제가 그냥 드립이 아니라 얻을 수 있는 걸 놓치는 게 실수예요.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야 한다는 거야. 그럼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렇게 집중을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고 만약에 뭐가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기출로 회귀를 하셔서요. 기출로 회귀를 하셔서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다회독을 해주세요. 다회독을 해주세요. 지금 사설 모의고사 풀고 문제풀이에 치여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남은 기간 동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기출 문제로 다회독 해주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제 영역별 기출 문제집 그동안 푸신 거 있으면 요거 하고 또 연도별 기출 문제집 해가지고 한 3개년치 3개년에서 5개년만 하면 돼. 3개년에서 5개년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요걸 한 3회독 이상 에서 5회독 정도. 자, 3개년에서 5개년을 3회독에서 5회독 쉽죠? 요렇게 해서 달달달달 숙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풀던 친구들도 기출로 회귀해서 기출 마인드를 수능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잡아 놓으셔야 된다. 그러면 실수 안 한다. 이겁니다. 실수 안 한다. 같은 걸 계속 반복을 해야지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계속 다회독을 하셔라. 그래서 새로운 문제 푸는 거 좋지만 한 10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부터는 아니 지금부터도 한 하루 정도는 잡아서 기존에 했던 걸 복습하면서 다회독하는 걸 반드시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계속 내가 불안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꾸만 나보다 더 뛰어난 상대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자꾸 의식을 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을 의식하지 마. 상대방을 의식하지 말고 그냥 반전무인하세요. 반전무인이 뭐냐? 바둑 용어인데 내 앞에 상대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내 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할 것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게 반전무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 옆자리에 있는 친구들 또 모의고사에서 보이지 않는 많은 경쟁자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시고요. 문학과 언매나 화작을 먼저 맞출 수 있도록 집중하시고 독서에서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거 점수를 얻어내실 수 있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기출로 회귀해서 내가 실수를 너무 많이 한다 그러면 약점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그 영역에 대해서만이라도 다회독을 해주시고요. 여유가 좀 더 되신다면 3개년에서 5개년 연도별 기출 가지고 다회독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 사설 모의고사 풀고 교재 푸는 게 있을 텐데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이 복습의 날로 정해서
다회독을 해주시면 어차피 틀린 걸 계속 반복해야 돼. 여러분들이 틀린 걸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사고 과정에 수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틀린 걸 계속 반복하면서 다회독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마지막에 역전이 일어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중이라느니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느니 다른 걸 해야 된다느니 이 수업을 들어야 된다 저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지막만큼은 엔드게임이잖아요. 엔드게임. 이제 곧 게임이 끝납니다. 수능이라는 게임이 끝납니다. 체스 선수가 되어야지 여러분들 자꾸만 체스 말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수능이라는 게 성인식이죠. 여러분들 이제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어른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어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은 없어요. 모든 어른이 두려움을 느끼지만 진짜 어른은 두려움을 극복하고요. 조금 덜 성숙한 어른은 그 두려움에 좌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을 이겨내시는 어른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열심히 하시고 또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